현재 베트남에서 중국 관련한 문제로 강력하게 K9 자주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이 하루빨리 중국과의 국경 방어와 남중국해 문제 등이 얽혀있는 관계로 한국에서 이제는 베트남에 기여를 해야 하며 K9 자주포를 제공하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했고 한국에서 베트남과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러시아와 베트남의 중대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현재 베트남이 한국의 방산을 다급히 원하는 배경과 그들의 속내가 왜 드러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방산 무기 체계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하며 특히 K9 등 한국 무기 체계의 도입을 포함해 방산 협력 확대를 절실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이렇게 한국의 방산 협력을 요청한 사례는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이미 한국이 2010년부터 국방에 관해 국방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MOU를 체결했다며 이제는 한국에서 무기를 베트남에 납품해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한국의 중기부의 수출 플랫폼 전수 ODA 사업을 전수해달라는 겁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최근 들어 한국에 가장 많은 수준의 관광객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베트남은 2023년 1분기엔 8만 6천 명의 관광객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2024년 1분기엔 12만 명이라며 이는 베트남에서도 한국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응합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는 이러한 맥락은 대부분 이제 베트남이 중국을 벗어나 한국을 향하고 있으며 양국 가운데 경제협력, 관광은 물론이고 결정적으로 빠르게 방산 물품을 달라는 요구라는 뜻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를 한국이 빠르게 납품해야 하며 이는 한국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2년에 걸쳐 베트남이 유독 한국의 K9 등 방산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진 맥락인 것인데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베트남은 이에 대해 차분한 게 아니라 다소 조급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방산 협력을 잘해보자는 식이었다가 이제는 빨리 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이며 급기야 금주 열린 한국 베트남 회담에서 한국의 K9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재촉하는 것이죠. 보통 방산은 장기 플랜으로 그 공급과 생산 등 여러 가지를 조율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이런 모습은 다소 저돌적이면서도 현재 국제 정세의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는 중국 영향도 크다면서 중국이 만약 대만을 쳐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불안한 것은 육지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이 그 대상이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현재 러시아 접경국이 그러한 맥락에서 K방산을 사들이고 있으며 현재 선점 예약을 하려고 난리입니다. 폴란드는 금주 첨무 2조 원을 추가 수입 확정하며 더욱더 러시아 저지선을 단단히 하려고 하는 등 최근 국제 정세에서는 무조건 강하고 봐야 하며 준비된 자세를 강조하는 맥락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베트남의 재촉에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우선 전 세계에서 베트남은 물론 K9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최근 방산계 흐름입니다. K9 클럽이 결성될 정도로 그야말로 인기 있는 한국의 베스트셀러 방산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주요 매체에서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한국의 방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매체는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무기를 구매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전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동남아에서 러시아 무기 수요 축소라는 제목으로 현재 동남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대신에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무기 판매가 급감한 뒤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무기 공급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판매가 붕괴했고 앞으로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 무기 구매로 평판이 나빠질까봐 걱정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공공연한 전범급 취급을 당하는데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치부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무기는 가격, 품질, 금융, 신속 배송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업체들은 토착 방위 산업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의 기꺼이 기술을 전수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하지만 한국은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현지 생산을 협력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며 상생하는 국가로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다른 장점은 동남아의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는 영내 국가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휴전국으로 한반도에 묶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것도 북한과 관련된 안보 사안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 당장 한국은 자국 일에만 집중하는 중립적 성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를 어디서 사는지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툼이 있기에 중국 무기는 꺼려합니다. 실제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위협국 중 하나인데 동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에서는 반중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에 국방력 증강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니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하는데 최근 양국 회담을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자기 주장만 하고 가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는 최대 5년 이내에는 대만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전이 일어난 다음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게 폴란드와 같은 인접 국가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며 그 사이 중국의 국방력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당국은 국경 인근의 K9과 같은 자주포 배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최근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화 등을 접촉해 K9 관련한 문의를 한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K9의 성능에 만족해 추가로 주문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며 중국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머리가 아픈 필리핀은 FA-50 초계함 등 한국 방산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GDP를 견인하는 것은 한국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니 더욱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있어 한국은 신뢰도 검증은 끝이 난 데다 K9 전세계 점유율은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K 방산의 가치가 치솟다 보니 주문이 밀려 국가들이 서두르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한국을 포탄이나 전차 등의 주요 선택지로 1순위에 놓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와 같이 과감하게 먼저 주문해버리고 한국은 또 빨리 배송해주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도와 같이 100문 이상의 K9을 서둘러 주문하여 조단위 계약도 관측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작년에 두드러지게 러시아산 무기를 줄이고 있어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군사 채널이나 누리꾼들은 뜻밖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일단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방산 교류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동남아에 가장 많은 방산을 수출했으나 러시아 전쟁으로 사실상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는 북한, 베트남 등의 일부 방산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관계가 소원해져 베트남의 중국과 대항할 무기 수출이 원활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한국이 K9을 수출하게 되면 러시아와 무기가 섞일 가능성이 생기며 방산 기술의 유출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가 파생되면서 베트남의 수출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일부 군사 채널 등에서는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방산을 받는데 이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의 이중적인 방산 수입에 대해서 다소 경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의 방산을 수출했을 때 제기되는 비용 회수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대금 지불 문제인데 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장 KF-21 잔여금 문제가 수년간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또한 한국 방산을 대거 구매하는 폴란드 역시 순조롭게 대금 지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폴란드에 만연한 부채 리스크는 자칫 한국의 방산 대금이 회수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전쟁 등으로 본래 경제가 빈약한 폴란드는 더욱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폴란드도 한국처럼 고금리로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여러가지 대금 상황이 곤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현재 30%만 선수금을 지급하며 한국 무기 납기를 칼같이 준수하라고 했습니다만 자칫 러시아 전쟁이 중도에 끝나버리면 대금 지급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폴란드에 박수는 치고 있지만 배송만 빠르게 받고 대금은 장기간으로 해놨다는 것이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 대금 회수 우려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또한 이집트 K9 역시도 아직도 하나 측의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는 이집트 측의 대금 지불 지연이라기보다는 국내의 수출 승인 문제가 얽혀 있다곤 하지만 이처럼 돈 문제는 다양한 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국은 베트남과 방산은 아니나 다양한 분야에서 대금 회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현대건설 등은 베트남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며 여전히 대금 회수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과의 대규모의 방산 계약을 해놓고 분명 대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방산은 대부분의 경우 기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크게 대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게 나오는 상황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K방사는 동남아 시장까지 러시아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비상하고 있는 모습이며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한국에 무기를 달라고 긴급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는 항상 대금 회수 문제가 따르는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